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이누입니다. 자, 일단은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실제로 수능이나 내신 시험에 실전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또 일부는요, 시험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수학 자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좀 그게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진 문제들은 코멘트를 해줄 거예요. 그런 문항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연산이 너무 복잡해. 정말 이게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연산하다가 지쳐가지고 문제 못 풀겠어. 이런 학생들은 뭐 그 연산을 빼고 푸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적분에서 그런 문항이 일부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1단원도요 그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쌤이랑 공부를 해볼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연습 문제는 기본편, 실력편 구분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똑같아요. 실력편 문제는 좀 낯설고 좀 단계가 많은 문제가 있고, 기본편 문제는 그 단계가 조금 적고, 당연히 기본편이 좀 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편 문제가 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에는요 기본편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기본편의 문제가 그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1번은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전부 다 포물선이겠죠. 그렇죠. 근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3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교육과정상 포물선 문제는 항상 축이 X축하고 Y축에 평행한 것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3번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포물선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석교재에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마이너스 2,0하고 뭐 X는 쭉 짧게 그릴게요. X축, Y축이 있고 마이너스 2,0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 X는 4라고 한 직선이 있습니다. X는 4라는 직선이 있으면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경우에 당연히 포물선이겠죠. 그러면 요 차이가 6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점 1,0 여기에 꼭점이 되면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포물선 어떤 포물선이냐? 초점하고 꼭점 사이 거리가 3입니다. 3. 근데 초점이 꼭지점 왼쪽에 있으니까 P값이 음수겠죠. 따라서 Y제곱은 4PX 이게 왜 마이너스 3인지 알겠어요? 라는 포물선을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이게 원래 0,0이 돼야 되는데 1,0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는 0만큼 평행이동시킨 포물선의 정답은 Y제곱은 마이너스 12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점하고 준선이 나와 있으면 그 사이 중점에 해당하는 요 꼭점을 구해가지고 꼭점이 0,0으로부터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되는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6,5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X축, Y축. 자, 마이너스 6,5 라고 하는 점과 직선 Y는 1 이런 게 Y는 1이죠. Y는 1. 자,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 요렇게 있겠죠. 요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Y가 X좌표는 6이고 마이너스 6,1이고 여기 마이너스 6,5니까 이거 사이 거리가 4니까 여기는 중점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6,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포물선이냐? X제곱은 4P Y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을 때 그 포물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꼭점이 0,0에서 마이너스 6,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자, X자리에는 X-의 마이너스 6 제곱. 그 다음 이 P자리는 얼마입니까? 이 간격이 2이기 때문에 P에다가는 2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퀄 8의 괄호 열고 Y-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의 평행이동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번이 뭐가 문제냐면은
하지만 3번도 중요합니다. 3번은 조금 여러분의 포물선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줄 거라 생각해요. 참 2,3, x축, y축, 참 2,3 뭐 이런 데 있겠죠. 2,3 이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 2x 더하기 이걸 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니까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 요상한 포물선이 되겠죠.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포물선의 방식은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내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포물선의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해봤던 수험생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포물선상의 임의의 점을 내가 x, y라고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언제나 똑같습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초점과 준선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x, y랑 여기는 2,3이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이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쓸까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하게 되면 5분의 그 다음 이 xy 자리에 이 xy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원래는 x1, y1인데 x1, y1이다 집어넣어서 절대값이면 절대값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제곱하게 되는 게 서로 똑같게 되는 거죠. 요걸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풀면 복잡하겠지. 당연히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여기는 5분의가 되고 이거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4x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 그죠? 그래서 4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더하기 4x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x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한 다음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면 답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눈치채면 알겠지만 XY에 관한 2차식이 나오고요. XY 같은 이런 항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거 역시 XY에 관한 2차식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차 곡선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 2번하고 차이점 알겠어요? 1, 2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축이 X축, Y축이 평행한 포물선의 식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식을 평행 이동시켜서 구하는 게 1, 2번 문제입니다. 수능의 내신 시험에는 1, 2번처럼 나올 거야. 3번은 이렇게 생긴 괴상망측한 상태도 사실은 포물선인 겁니다. 꼭 x축, y축에 있다고 포물선이 아닌 거죠. 마치 원이 이렇게 생겨서 xy 평면상에 이렇게 있는 이런 것도 원이지만 그냥 이 원이 굳이 좌표축에 없더라도 원은 원 아닙니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1번 문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마다 코멘트를 해줄 거야.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점 6,5를 지나고 초점이 3,1이며 준선의 x축의 수직인 포물선의 방식을 구하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x축, y축, 뭐 6,5가 이렇게 있습니다. 6,5. 이 점을 지나고 초점이 3,1이야. 뭐 3,1입니다. 3,1. 여기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준선이 x축의 수직이래. 그러니까 뭐 대표 이렇습니다. 뭐 이런 포물선. 뭐 이게 준선이라고 치면은 뭐 이렇게 생긴 이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점 지나고 이 점이 초점인. 그지? 그리고 준선 x축의 수직하니까 무조건 포물선의 축은 얘가 포물선의 축이에요. y는 1이라고 하는 게 포물선의 축입니다. 그렇죠? y는 1. 자, 그런데 이게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지가 않냐면 6,5를 지나고 3,1이 초점인 포물선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생긴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지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 경우도 준선은 y는 1이 준선이에요. 그 대신 이렇게 준선이란다. 축이. 근데 이렇게 준선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길이와 여기 똑같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다 구하면 되는 거죠. 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거 초점하고 준선 이게 초점하고 준선 사이에 이 포물선의 모든 점은 초점과 준선 사이에 거의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네. 이걸 활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이 길이 얼마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움직이니까 이 길이가 5가 됩니다. 그럼 이 길이가 5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럼 이 준선이 뭡니까? 여기가 지금 x 성분이 6이니까 5만큼 가면 여기가 여기 아니군요. 미안해요. 여기는 x는 1 이런 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x는 1이기 때문에 여기는 x는 1, 여기는 x는 3이니까 여기가 1, 1, 여기는 x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2,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포물선의 포물선은 y제곱은 4, 그럼 이 차이가 1이니까 p, x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 왜냐하면 꼭지점이 2,1이니까 0,0이 아니라.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됩니까? y-1의 제곱은 4의 x-2의 4p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무조건 이 길이는 5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이 길이가 5가 되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가 6이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11이 되는 거예요. 11. 어마어마하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길이 얼마입니까? 10이라고 3 사이는 차이가 8이니까 이 길이 차이가 4가 되는 거죠. 4.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7,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은 어떤 식이냐? y제곱은 요게 차이가 4니까 4px를 x축으로 7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식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지금 초점이 꼭점보다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죠? p값이 음수죠. 음수.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요 식은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16의 괄호 열고 x-7.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건지 알겠습니까?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는 형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 3번까지 계산 문제죠. 로그 함수 y는 로그 2의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포물선 y제곱은 x의 초점을 지납니다. 초점 얼마입니까? 없어요? y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x니까 초점이 4분의 1,0이 초점입니다.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죠. 0은 로그 2에 4분의 1 더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포물선의 준선과 일치한대요. 자, 이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뭔가요? y는 로그 2의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이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원래 이 로그 함수는 이런 로그 함수예요. 근데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시킨 건지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가 점근선이 되고 그래프가 뭐 대강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점근선의 그래프가 뭐냐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근데 그게 준선과 일치하니까 얘가 뭐하고 똑같아요? y제곱은 4px에 해당하는 이게 뭐예요? 준선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죠. 알겠습니까? p가 4분의 1이니까. 따라서 a는 4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a는 4분의 1. 여기 4분의 1 집어넣으면 로그 2에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로그 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요. 넘어가니까 b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만하죠? 계산 문제. 자, 1-4번. 이건 지난 시간 끝자락에 풀었던 문제. 선생님 반드시 외우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단면이 포물선인 거울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파라볼라 안테나. 기억납니까?
점 F는 이 포물선 초점이다. 초점이 출발한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P 도착했다고 했을 때 빛이 반사된 지점은 어디입니까? 물어봤는데 포물선 모양의 거울은 무조건 반사되면 일직선으로 축에 평행하게 가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서 P를 X축에 평행하게 긋게 되면 정답은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이론적인 내용은 필수 예제 1-9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네. 포물선에 출발된 빛은 포물선의 거울에 반사되면 무조건 축에 평행하게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쁜 모양으로 뭐 이런 거잖아. 손전등이 있는데 손전등이 막 비싼 거는 몇십만 원 하거든요. 본 적 있습니까? 손전등 하나가 뭐 쓰면 100만 원 넘는 거 봤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보통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손전등은 하나가 막 2,000원, 3,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것도 뭐 어두우면 잘 보이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에 이렇게 손전등 기능 있잖아. 그거 보면은 뭐 그거는 공짜잖아. 그거는 뭐 어쨌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어두운 걸 밝힐 수는 있지만 멀리 있는 거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 그럼 밤에 산에서 이렇게 조난당할 수가 있잖아. 그럼 멀리 있는 걸 잘 봐야 되거든요. 라든지 뭐 또는 뭐 캠핑 간다. 뭐 더 나아가서 그냥 일반 등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산을 등산한다. 에베레스트산을 등산해도 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사용되는 전구는 단순히 박다가 끝이 아니에요. 이 표면이 포물선 모양으로 완벽하게 깎여야 됩니다. 자른 단면이. 또 하나 이 거울이 진짜 좋은 거울은 빛의 손실이 없어요. 흡수가 없이 100% 다 반사가 됩니다. 그런 또 재질도 특별한 재질이 돼야 돼.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진 손전등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막 한 번 딱 불이 이제 밝게 빛나면은 아주 멀리까지 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것들이 1-4번이고요. 자, 1-5번. 포물선. y제곱은 4x가 아니라 4x 더하기 1이니까 뭐 이런 그래프네요. x축 그리고 y축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준선은 y제곱은 4px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초점이 1,0인데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표현했으니까 초점이 이렇게 바뀌고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준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포물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y제곱은 4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1인데 이게 직선 x는 n에서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는 1이란 말은 x는 1, x는 2, x는 마지막에 10까지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뭘 물어보는 문제냐? 지금 문제에서 포물선 초점을 f라고 했을 때 f가 원점이죠.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점이 P1,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P2, 여기가 마지막에 P10이에요. 질문이 이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되게 뜬금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현재 지금 이것의 x좌표 1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1이에요. 여기는 x좌표가 항상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10이었을 때 요걸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길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길이가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이 뭡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더하기 12까지를 더하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항의 숫자는 10개죠. 곱하기 첫 번째 항은 3이고 마지막 항은 12. 알고 있습니까? 약분하면 5가 돼서 5 곱하기 15 하니까 정답은 7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1-5번. 계속 다음 것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3 수능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 거 아니? 포물선의 수능형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등장하는 문제가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초점을 지나는 직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렴풋이 느꼈을 거예요. 사실 이 문제도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1-5번도 초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이게 포물선의 정의를 항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이 꼭점이고 초점이 F인 포물선과 처음 F를 지나고 길이가 1인 직선이 만나는 점 중에서 제일 싼 점을 A라고 하고 B라고 하자. 이걸 대각선이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였을 때 3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질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2니까 당연히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2루트 2가 되는 거죠. 요 길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얼마인지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 길이 선생님이 뭐 B라고 나올까? B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뭘 사용하는 거예요? 준선. 자,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을 사용합니다. 뭐 P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 점은 당연히 P, 0이고 이 점은 P, 0이고 이렇게.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으시면은 언제나 F부터 A까지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요 길이가 2루트 2니까 무조건 요 길이가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근데 정사각형 성질에서 요 길이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 길이 얼마입니까?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점의 x좌표는 p입니다.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p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2p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p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포물선은 y제곱은 4px에서 p가 얼마인지 구했죠. 그럼 이제 뭘 구하냐면은 요 b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 똑같죠, 원리가. b에서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직선이 됩니다. 직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물선의 수능형 문제가 등장하면 항상 사용하는 보조선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는 보조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포물선상의 점에서 축에다가 수선을 넣게 되면은 항상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직각삼각형으로 항상 모든 문제를 풉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봐보세요. 지금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바닥에다 이렇게 수선을 긋습니다. 수선을 긋게 되면 이게 조그만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자,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B라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왜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직각삼각형이 여기가 45도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 2등변 삼각형이고 길이 B는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로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요. 이걸 쫙 그으시면은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B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B입니다. 보입니까? 요 길이가 B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요 길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B가 되어서 B 더하기 루트 2분의 B가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가 바로 2P이기 때문에 2P하고 똑같은 겁니다. 2 루트 2 마이너스 2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걸로 이제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항상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뒤에 연습 문제 풀 때 계속 나올 거예요. 포물선의 기하 문제가 나오면 포물선상의 점에서 축에 수선을 그어서 그때 얻어지는 삼각형의 닮음 합동 등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어서 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방금 구했던 것처럼 이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루트 2분의 B. 이 길이가 B니까 여기서까지 길이가 이게 되겠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B를 구할 수가 있죠. B는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분의 2루트 2 마이너스 2고요. 분자하면 루트 2를 곱하게 되면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2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 분모에다가 또 루트 2 빼기 2를 곱하게 되면은 분모는 2 마이너스 1, 2루트 2가 빠졌네요. 2루트 2. 네. 자, 2루트 2가 되고 분자 분모에 루트 2 빼기 1을 곱하게 되면 합과 차이 곱이니까 얘가 되고 얘는 제곱이 되는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구하게 되면 2루트 2가 되고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니까 3 마이너스 2루트 2. 정리하면 얘는 6루트 2. 여기는 마이너스 8.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B입니다. B. 그럼 최종적으로 3번 AB의 길이를 물어봤으면 AB 길이는 자 따라오세요.
요 B의 길이에다가 2루트 2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B의 길이 방금 이렇게 구한 게 이거니까 여기다 2루트 1을 더하게 되면 정답은 8루트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3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 4점짜리 나왔던 문제인데 원리를 알고 나면은 네, 풀 수 있습니다. 기하 문제가 처음 공부하면 대부분 어색해. 왜냐면 이런 거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원리를 알고 나면은 그 몇 가지 심플한 원리를 가지고 확장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수험생들은 오히려 미적 공부보다 할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1-7번 1,2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점이 이제 1,2인 거야. 여기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뭐 이런 원의 방정식. 그럼 뭐가 성립하냐? 원의 중심이 X, Y. 그러니까 원의 지금 중심의 자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언제나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게 됩니다. 되겠죠? 근데 이 길이가 뭐냐면은 X 접하기 때문에 이 길이가 Y하고 똑같죠? 그럼 이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네, Y 제곱하고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점과 점 사이 거리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 정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Y의 제곱인데 그때 이제 이 Y제곱하고 Y제곱 사라지니까 따라서 X-1의 제곱은 4의 Y-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취의 방정식 푸는 방법.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그에 관한 식을 세워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 정의역, 치역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치역은 말고 정의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뭐 이 XY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X가 뭐 모든 실수를 전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1-8번 점 2,-3을 지나는 직선이 Y는 8X와 만나는 두 점 BC라고 할 때 점 A가 BC의 중점일 때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자, 잘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요. 2,-3이라는 게 뭐 이런 점이에요. 이런 점. 2,-3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이 A예요, A. 근데 또 Y제곱은 8X라고 하는 포물선이 어떤 포물선이냐면은 뭐 이런 포물선이야. 뭐 이런 포물선이야. 뭐 이런 포물선이야. 알겠죠? Y제곱은 8X. 사실 그림으로 푸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을 지나고 어떤 직선이 이거랑 두 군데서 만나는 겁니다. 뭐 잘 보면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때 만나는 요 점을 B라고 놓고 이 점을 C라고 놨을 때 A가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걸 푸세요. 이 직선의 BC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럼 직선의 BC의 방정식 구하려면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기울기 얼마나 기울기 M이라고 놓게 되면은 Y-Y1은 기울기 괄호 열고 X-X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3을 지나기 때문에. 자, 됐어요? 그래서 요게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곡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8X니까 이거하고 여기 연립해서 구하게 되면은 요 B의 좌표랑 C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근데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넘어가니까 여기 좀 그죠? Y는 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은 8x. 자, 이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이 뭐냐면 B의 x좌표, C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 x1이라고 놓고 이걸 x2라고 내면은 이걸 만족하는 근이 x1, x2인 겁니다. 그럼 다음 와, 진짜 복잡하다. 진짜 복잡하지만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지금 A가 중점이기 때문에 중점을 구하려면 x1, x2를 구할 필요가 없죠. x1, x2의 중점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점이 뭐냐면은요.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중점이니까
이 점의 x좌표를 평균 내면은 a의 x좌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냐면은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x1 더하기 x2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이 식은 사실 mx 마이너스 2m 더하기 3 전체의 제곱 여기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이 정리를 하면은 앞에 거 제곱 m의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 2ab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괄호 열고 2m 플러스 3의 mx 더하기 뒤에 거 제곱 2m 플러스 3의 제곱은 8x 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요 A란 점이 X1하고 요 B하고 C의 지금 중점이기 때문에 이거의 X좌표랑 이거의 X좌표의 중점이 2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분의 X1 더하기 X2의 값이 2가 되는 거죠. 근데 X1 더하기 X2가 뭡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X1이고 하나가 X2니까 X1 더하기 X2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렇게 8X는 0으로 만드시고 넘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8X가 되죠. 네, 이렇게.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요 값이 지금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4. X1 더하기 X2는 4가 되는데 그거는 2차항 계수분의 m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요것의 계수 하면 이 값은 자 마이너스에 구하니까 이 값은 4m 제곱 4m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6m입니까? 플러스 6m 플러스 8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뭐 2를 없애면 얘가 2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됩니다. 따라서 넘기시면은 얘가 2m 제곱은 2m 제곱 플러스 3m 네, 플러스 4가 되고요. m의 제곱 m의 제곱 하셔서 m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 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정식은 얘인데 이 m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3분의 8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까지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됩니까? 1-8번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끝까지 할게요. 1-9번 포물선 x제곱은 4py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이거 이제 우리가 이미 외웠죠. 뭘 외웠으면 y제곱은 4px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m분의 p 외웠잖아요. 그럼 초점이 y축에 있는 구하는 겁니다. 이런 포물선 뭐 이런 포물선 여기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은 당연히 y는 mx 더하기 n이 되는 거죠. 이 n값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은 연립해서 구한 다음에 판별식을 0이라고 풀면 됩니다. 끝. 그래서 x제곱은 4p에 y자리에 mx 더하기 n을 집어넣고 한쪽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pmx 마이너스 4pn은 0이라고 쓸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이 식의 판별식이 0이 되니까 b'의 제곱 2pm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4pn 자, 이거 정리하면은 4p의 제곱 m의 제곱 플러스 4pn은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n 구하는 거니까 4 없어지고 p도 양수기 때문에 p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없어지면은 pm 제곱 더하기 n은 0이니까 n은 마이너스 m제곱 p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 답이 뭡니까?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근데 요거는 뭐 많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포물선의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수도 있고 y축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접선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y는 mx 더하기 m분의 p도 외우셔야 되고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도 외우셔야 되는데 고3으로 올라갈수록 수능으로 될수록 시험 문제로 될수록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y제곱은 4px가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수능 기준으로는 100% y제곱은 4px만 나왔습니다.
x제곱은 4py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수능 기준으로. 뭐 이제 모의고사까지 합하면 조금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쌤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회차에 막 이것까지 외우려고 하면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y는 mx 더하기 n분의 p는 반드시 외우시고 요 식은 눈도장을 자주 찍어 놓다가 뭐 나중에 뭐 시험 보기 하루 전에 막 벼락치기로 외운다라든지 뭐 그것도 힘들면은 지금처럼 나올 때만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23페이지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본편 나머지 문제하고 실력편 문제를 푸는데 실력편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기하를 활용해서 도형을 활용해서 뭐 삼각형, 닮음, 원, 합동 등등등을 활용한 식수에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기하 과목의 백미는 그런 도형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론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